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29일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을 29일이나 아니면 하루 전쯤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소환 통보한 걸로 검찰은 특검 일정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한 뒤로는 준비가 안 됐다며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정식 피의자로 입건하자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 조사는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며 연일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는데 오늘 사실상 소환 통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민경호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높아갈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표를 냈고요.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또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전주본부와 서울 강남의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이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때 당시 거액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손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용인했는가, 그 작업에 동참했는가, 아마 그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로 저희는 해석이 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원동 전 수석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는데 결과 언제 나올까요? 네, 조원동 전 수석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 조 전 수석은 검찰 출석 때 말씀드렸듯 참담한 심정이다. 이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SBS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 사이에 스튜디오에는 김태현 변호사, 인관계 SBS 선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민경호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대면 조사 다시 하겠다 하고 재통보를 했고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물산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그리고 또 대리 처방에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세월호 7시간을 과연 대통령이 뭐 했느냐 이거에 대한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청와대가 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상 누각이라고 반박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요. 이런 검찰의 강경한 수사 방침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서 검찰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떤 글들이 올랐는지 일단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검찰 수사에 대통령이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쳤다. 불출석 의지 명확히 했다면 긴급 체포해서 강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찬성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다수다. 그리고 형사소추가 아니니까 체포 가능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올바른 법률가로서 할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어떤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글쎄요, 뭐 현직 검사들의 의견이 저렇게 갈릴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는 가능하지만 강제 수사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설사 구속영장에 발부된다 하더라도 구속기간은 20일입니다. 20일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한다 하더라도 최대 20일이 있다가는 다시 석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강제 수사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어떤 견해가 좀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헌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다. 강제 수사에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 여러분께 들리고요. 어제 이 자리에 이한서 시민사회부 기자가 나와서 한마디 했던 게 어제 8시 뉴스에 또 톱뉴스로 나가고 그랬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자료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고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의 진술 말고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나온 이 지워버린 파일이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서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공소장은 기름 뺀 살코기인데 그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면 창고 대방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전부 내놓겠다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카드다. 근데 창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실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찰이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격앙된 감정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이제 이한석 기사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관계자 그렇게 죄송합니다. 검찰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공소장 하나하나에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쓰는지 각주를 다 달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 창고 대방출, 즉 이 수첩에 있는 내용, 구체적인 어떤 지시사항들, 또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기록되는 어떤 음성 파일의 내용들을 다 워딩을 적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좀 더 강하게 그 내용의 녹취 파일들을 만약에 기자 앞에서 틀어준다고 하게 되면 국민이 느끼는 어떤 충격과 어떤 그런 것들은 상상 이상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와대를 끝까지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사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다. 이런 표현하지 말고 빨리 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것이 검찰이 청와대에다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갖고 있다. 강제 수사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연관 있는 내용들, 오늘 공개된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관 기자한테 여쭤볼까요? 비아그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이 비아그라를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샀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나왔더라고요. 김상희 의원이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는 의무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비서실하고 경호실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일반 회사의 의무실처럼 여러 가지 약들을 삽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최근 2년간 거기에서 약 2천만 원어치 약을 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비아그라와 같은 성분인 또 88정이라는 이 2가지 약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아그라정은 60알 그리고 88정은 300내알 모두 364알이 이 구입 목록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88정도 같은 같은 약품인가요? 성분인데 이제 복제약이죠. 예.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런 또 특정 브랜드명을 제가 이렇게 또 보도해 드릴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비아그라를 청와대가
구입을 했다. 공식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거 자체가 대단히 뜻밖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반응을 빨리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5월 달에 아프리카 순방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디오피아를 방문하셨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순방 때 고산병 대비를 위해서 구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300알이 넘는 비아그라와 팔팔정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안 써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라고 정영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364알이네요. 364정. 네, 비아그라 60정, 88정, 304정. 364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정영국 대변인이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네. 고산병을 우려해서 혈관 확장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고산지대로 여행을 가는 분들은 처방 없이 이런 약 살 수 있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약 자체가 혈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고산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썼으면 됐지 왜 문제를 우리가 삼냐면요. 첫째는 비아그라 성분 이런 것들을 처방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364정을 미리 그것도 5개월 전에 이렇게 대비해서 샀다는 것이 일단은 현행 법상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 성분에 보면은요. 고산병 치료약에 아세타졸정이라는 게 있는데 같이 산 약 중에서 이 아세타졸정이 200알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산병 치료약이 따로 있는데 왜 또 이걸 샀을까? 364정을. 그렇게 해서 총 합치면은 500정이 넘는 건데 그런데 정작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상하다 하고 온갖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에티오피아하고 이런 데 아프리카를 3년 전에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해발고도 아디스아바바 같은 데가 가장 높아서 한 2,400m 정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어쨌든 간에 그 고산병 치료제를 따로 구입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비아그라하고 88정을 별도로 또 구매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세톨정이라는 걸 200알이나 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뜻 납득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비아그라를 구입한 시기도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산지대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방문하신 게 올해 5월입니다. 2016년 5월인데 이 약을 구입한 시기는 2015년 12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6개월 전에 고산지대를 방문할 것을 대비를 해서 이 비아그라 88정을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5월 순방인데 작년 12월에 구입했으니 전주훈련 대비해서 미리미리 신체를 튼튼히 한 거구만요. 뭐 이렇게 청와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아그라 관련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청와대는 어쨌든 고산지대는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그 순방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고산병에 대비해서 그 약을 샀다. 그런데 한 알도 쓰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을 좀 낭비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어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반복을 했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이 세월호 일어났던 날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2014년 7월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으로서 김기춘 전 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의외로 어디 있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 위치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파악 못해죠. 메뉴에 있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이 업무 시간에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대통령이 계시면 어디든 집무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는 본관, 관저, 비서동, 그리고 영빈관 이렇게 곳곳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어디에나 계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에서는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것을 알더라도 어떤 시술이었느냐 뭐 이런 거를 솔직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성 대통령에게 결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공백과 관련해서 구술을 한 적도 없고 성형 수술을 받은 적도 없다, 시술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관계된 내용들은 어쨌든 뭐 태반 주사가 됐든 배곡 주사가 됐든 이런 주사제를 맞은 것은 아닌지 또 참의원회 의사가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닌지 무슨 군인 장교가 간호장교가 들어와서 처방한 것은 아닌지 시술을 한 것은 아닌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금 검찰이 이화여대도 압수수색하고 상당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곧 소환을 조사를 한다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도 변호인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가겠다 그랬고요. 검찰도 이화여대 관련해서 현재로선 참고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다음 주에는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나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정유라 씨 조사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유라 씨는 지금 어디 독일에 있나요? 일단 뭐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소재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마지막 어떤 흔적들이 독일에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남편, 그다음에 또 아이와 함께 독일에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 씨 남편, 정유라 씨가 어린 나이에 지난해 출산했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정유라 씨 남편이 네. 상당히 중요한 참고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같이 있었던 사진이 지난 6월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활이 거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한 참고인이 될 겁니다.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지금 한국 나이로 21살, 만으로 20살인데 작년에 출산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고3 때 아이를 가졌고 물론 개인 사생활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고 지금 저 사진이 지난 6월에 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지금 모습들입니다. 지금 정유라 씨의 아들이고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겠죠. 최순실 씨. 참 제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는 아직 지난해 정확하게. 12월 12일 날 독일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현재로서는 미혼모인데요. 예. 12월에 결혼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압박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 최순실 씨가 이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네. 딸 정유라 씨한테 무슨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이거 어제 8시 뉴스에 단독으로 나갔는데 혹시 내용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상속 포기 각서, 이게 말은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사위인데 별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는 가졌고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 포기 각서를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해라. 예, 그래서 다짐서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은 그렇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돼 있네요.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예. 자, 정유라 씨 소환해서 조사하면은 최순실 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압니다는 말 외에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데 검찰 수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순실 씨 입을 열게 하는데 가장 큰 카드는 정유라 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검찰이 만약에 정유라 씨의 신병 처리 문제로 최순실 씨를 압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특수수사 사건에서도 그렇게 검찰이 중요 피의자 입을 열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검찰이 정유라 씨 소환하면은 최순실 씨 수사 또 최순실 씨 입을 여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